안녕하세요. 레오의 중년 스토리텔러 작가 송은석입니다. 오늘은 오프닝을 제가 할 건데요. 오늘 소설 제목이 동백꽃입니다. 동백꽃은 제가 맡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구민 레오님부터 소개 한번 할까요? 인사를 한번 할까요? 근데 저는 또 인사하라고 그러면 매번 또 했던 그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중년을 위한 방송. 그래서 중년이 만드는 방송. 레오의 구빈입니다. 항상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 근데 이게 지금 몸에 뱄어요. 예. 근데 오늘 다르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오의 구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적응 안 돼. 좋아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봤잖아요. 안녕하세요. 정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문학 전문가 서창숙입니다. 네. 그 동백꽃 소설 읽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설레요. 설레요. 네. 박사음을 봐도 설레요. 저는 그 동백꽃 그 작품을 읽자마자 이미자 선생님의 동백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그 동백하고 이 동백하고 같은 동백인가요? 같은 동백 아닌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동백하고 이 동백하고 같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네. 아닌가요? 겉만 보고 속은 살펴보지 않은 거죠. 네. 그렇죠. 예, 김유정 작가님은 동백꽃을 생강나무를 동백꽃이라고 그렇게 설정을 해서 소설을 쓰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청세희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저는요, 동백꽃 읽으면서 왜 이렇게 닭싸움을 시키지? 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김하늘이 생각났습니다. 그 동백이라는 드라마? 네. 역시 드라마 광이에요. 강하늘이에요? 강하늘이에요? 강하늘이요. 미안해요, 강하늘. 그렇죠. 강하늘이 생각났어요. 김하늘은 여자 배우죠? 네. 그 강하늘 배우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를 정말 저는 너무 재밌게 봐서 다시 돌려봐야지 생각했습니다. 자, 어쨌든 동백꽃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 소개하고 줄거리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작품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동백꽃은 강원도 산골을 배경으로 다소 직구전 점순이와 그에 비해 어수룩한 나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작품 줄거리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읽으셨던 분들도 아마 기억이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네. 나흘 전 점순이가 감자를 내밀었으나 나는 거절합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점순이는 나의 집 씨암탉의 볼기짝개를 때리며 나를 약올립니다. 하지만 나는 점순이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점순이네가 나름 집이기 때문에 대들지 못해 분해합니다. 점순이는 틈틈이 자기 집 수탉과 나의 집 수탉에게 싸움을 붙입니다. 이에 나는 나의 집 수탉에게 고추장까지 먹이고 점순네 수탉과 싸움을 붙이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점순이는 겨우 기운 차린 나의 닭을 잡아다 또다시 닭싸움을 시킵니다. 나무를 하고 내려오던 나는 이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점순네 수탉을 담매로 때려 죽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놀란 나는 울음을 터뜨리고 점순이는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며 동백꽃 속으로 나의 어깨를 짚은 채 쓰러집니다. 조금 뒤 점순이 어머니의 점순이를 찾는 소리에 점순이는 산 아래로 내려가고 나는 산으로 달아납니다. 근데 이거 유튜브에 보면 네. 그 동백꽃을 정말 그 애니메이션으로 잘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소설도 읽고 또 애니메이션으로도 좀 보면 뭐 소년과 소녀의 그런 심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그 묘사한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했어요. 혹시 박사음만 빼면 소나기? 그렇죠. 예,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일 딱 수 들으세요. 있어요. 서정적이면서 서정적이고. 그래서 문학평론가 분께서는 소나기하고 이 동백꽃이 소년 소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 양대 이야기로 뽑은 문학평론가도 있더라고요. 찍은 건데. 확실히 찍는 것도 정확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박사님이라 다르신 것 같아요. 아니 예전에 기억은 있었는데 네. 지금 우리 송 작가님이 줄거리를 읽어주실 때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났었어요. 닭싸움만 있었고 그 소년 소녀의 사랑이라 뭐 이런 걸 잘 몰랐는데 순간 떠오른 거예요. 그래더니 이거는 현대판 소년인데 소나기인데 이 생각이 든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동백꽃을 읽으시고 나서 점순이의 행동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머 우리 정순이는 본봄에서도 나왔어요. 이름이 같죠? 김윤 작가님은 점순이를 참 사랑해요. 근데 이게 동갑내기 남자애를 사내를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표현을 이제 감자를 갖다 주고, 근데 남자애가 싫다고 하니까 거기서 삐져버리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마름집이고, 예, 여기는 소장농이니까. 예, 그래서 왜 좋아하는 마음을 그렇게 괴롭힘으로 표현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고무줄놀이 할 때 끊잖아요. 그럼 좋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맞아요. 옛날에도 이렇게 보면 그 좋아하는 애한테는 그렇게 다가가지를 못하고 장난으로 짓궂은 행동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통상은 남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정선이는 여자잖아요. 김유정 작가라서 그래요. 그렇죠.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유정 작가다.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나 주제를 네. 완전 정반대로 그려내신 게 아닌가. 그래서 두 분은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그런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지? 글쎄요, 저는 좀 남자들이, 여자들이든, 이렇게 왜 좀, 좋아하면, 잘해주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소설에 보면, 괴롭히거나, 진짜 움직인 거 가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남자들의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이 이렇게 마음에 표현하는 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했을 때, 좀 좋아하지 않으면 되게 거절하거나 아니면 좋아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주면 좋을 텐데. 이러면 좋은데. 아니, 좀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거. 저는 초등학교 때 정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궁금한데요.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장모님 장인어른을 하면서 그 당시에 12살 때. 네, 그래서 진짜 쫓아다니는 남자애가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엄청 괴롭혔어요, 저를. 갈 때도 괴롭히고 올 때도 괴롭히고 가방도 뺏어가고 신발도 뺏어가고 그런데 저희 집에 와서는 저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네, 그랬어요. 아니, 그 12살짜리가 무슨 장인어른, 장모님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순간에 그랬어요. 저희 집에. 그런데 제가 오빠만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빠들하고 친했던 거예요, 얘가.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넙죽넙죽 와서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놀 때 고무줄 끊는 친구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받고자 하는 쪽이 내가 힘 있어. 나는 이래라고 하면서 과시하고 싶은 욕망 플러스 관심 받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김유정 작품에서는 그것을 여성의 작은 소년을 통해서 투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년, 소녀의 순수한 마음을 이제 소녀가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소녀는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못되게 행동해도 돼요. 근데 되게 보면 그 사건 나던 애도 보통 보면 남자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른 것처럼 김정 작가의 작품성들은 조금 그런 데서 그러니까 되게 앞서가지 않았나. 맞아. 앞서간 거.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작품을 보면 주인공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를 보통 보면 거의 겉에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거의 남성 위주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또 이 두 작품만을 지금 보더라도 결국은 여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지금은 정말 저분이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었던 것 같다. 굉장히 앞서가셨죠. 네. 서 박사님, 이제 작품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 이 소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계속 좋아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걸 지금 거절하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즐긴 거죠. 즐겼다. 그 소년도 마음이 없진 않아요. 그런데 이 점순이가 너무 강하잖아요. 약간 독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기가 느낄 때에는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역감정을 이용해서 저는 즐겼다고 봐요. 그래서 계속 자기한테 관심을 갖고 좋아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작품도 그랬고 앞전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작품들의 그 주인공이라는 사람이 전부 어떻게 보면 비하인드로 들어보면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다 자신의 경험에서 나왔다고 해가지고 엄마의 삶과 형수의 삶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여성을 조금 더 이렇게 사회적으로 등장시키고 여성이라는 삶이 이런 거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작가로서의 생각도 읽었어요. 보면서.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승희 회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작품 읽으면서 정순이가 혼자 짝사랑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싫은 거야. 정말 싫어 얘는. 그런데 얘가 너무 강하니까 싫다는 얘기를 못하는 거지. 무서워서. 무서워서. 무서워서 못하니까 이제 얘는 이제 그게 싫은데 얘가 자기가 더 약하다는 걸 알고 하니까 그 얘기를 자기 주장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조금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자기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울지 않아 보니까 이 남자가 훨씬 더 마음이 여린 거죠. 그러니까 남한테 결국은 나쁜 그런 말들을 상처가 되는 말을 못하는 성격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좀 울분한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좀 느껴졌어요. 김유정 작가님의 작품 특징이 이제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어떤 거냐면, 주인집은 이제 마름집이죠. 네. 마름집이고, 또 자기도 이사를 왔을 때 집도 내어주고, 이제 소작할 수 있도록 토지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 계층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애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게 마름집으로부터 눈 밖에 나면 쫓겨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 교육을 시켜요. 이제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 점순이하고 같이 다니지 마라. 붙어 다니지 마라. 말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주의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녀는 본인이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도 표현을 못 하는 거죠, 이제. 어떤 그 계층 때문에? 그렇죠. 생존이야. 그렇죠. 맞아요. 이 소녀는 생존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시대, 어떤 계층의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나아가 그 점순이의 닭을 죽여버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어떤 그런 신분의 계층을 또 좀 생각했다면 죽이지는 않았을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울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운 거죠. 거기 나서. 네. 무서워서. 맞아요. 한편으로는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거를 저질러 놓고 네. 이게 이제 당황되니까 그렇죠. 예, 이제 분출이 무릉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겁도 나고. 네. 그런 점이 묘사된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상징화 시켰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가 무서웠겠죠. 쫓겨날 것 같고 이러니까 울었겠지만 근데 점순이가 다독여주니까 결국 걔는 엄청 강한 여자인 거죠. 다독여주면서 하는 말이 있죠.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근데 순간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닭을 죽였잖아요, 이 남자애가. 그러니까 힘도 없는 애 무서워하는데 자기 분노를 표출했잖아요. 네. 약간 아까 산골라그네 네. 그 남자 있잖아요. 기존의 남편이 네. 투덜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 남성이 본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오늘 동백꽃에 대해서 이제 쭉 심층 있게 대화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내부가, 김유정 이야기집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이 집은, 이제 지금 이 집을 만든 게 아마 얼마 안 됐을 거예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오랜만에 저도 참 여기를 찾았는데 네. 너무 잘 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야기 집에 들어오시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김유정 작가의 출생부터 모든 거를 알 수 있는, 네, 그렇게 아주 잘 꾸며놨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한번 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작품은 동백꽃은, 김유정 이야기집에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걸로 우리 문학기행은 또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문학기행을 하면서 쭉 네. 들었던 생각, 소감 한마디씩 나누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시청자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목 상태가 계속 안 좋아서 지금 요 시리즈 내내 좀 찍으면서 말을 최대한 좀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항상 떠들었잖아요, 제가. 떠들었는데 메인 MC. 보실 때는 저 사람 우리 국민네오가 왜 저럴까 궁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상태가 지금도 좀 안 좋은데 예. 어쨌든 근데 제가 이번 여기 와서 기획을 하면서 김유정이라는 그 작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고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사고나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하는 그러면서 또 이분이 뭔가 이 표현하려고 했었던 것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또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예. 저는 이 문학 기획을 하면서 이 작품 외에 우리가 오늘 소개한 세 작품이지만 또 다른 작품들이 많잖아요. 다 읽어보고 싶다라는 맞아.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시간 내셔서 그냥 가볍게 오셔서 무겁게 발걸음을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힐링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책을 보지 않아도 오시면 일단 풍경이 너무 좋고요. 배경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서 김유정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여러분들도 꼭 한번 다른 작품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떻게 풀어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이거를 다 읽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죠? 독서의 3단계. 첫 번째는 줄거리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작가의 그 삶의 시대적 배경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작가가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썼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읽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3번은 읽어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는 여기 와서 이 세 가지를 또 얻어가고 되새기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독서의 즐거움, 더울 때 시원한 도서관 가서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김유정 작가, 천재 작가죠? 천재 작가, 김유정 작가에 대해서 문학기행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은요, 세계 속에 김유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말을 이제 김유정 이야기집에 가면 있는데,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 속의 김유정, 1930년대 암울한 시대를 살아간 김유정의 소설이 세계의 문호도에 의해 높이 평가되며 다국어로 번역되어 세계인에게 읽히고 있다. 특히 2000년 프랑스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김유정 단편 소설집 소낙비는 프랑스 신문 라비에의 기고에서 모파상보다 김유정의 문체가 더 단순하고 정제됐지만 이야기는 더 예리하고 신랄하다고 극찬을 했으며 2008년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인 르 클레지오도 역시 김유정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201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중국 소설가 모에는 2008년 김유정 문학촌을 방문하여 작가 김유정은 29살에 떠났지만 위대한 작품을 남겼으며 그의 정신과 사상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다고 하였다. 네. 자, 레오레오 특별기획 시리즈 중년을 위한 인문학, 문학기행 청년 작가 김유정을 만나다. 자, 우리가 이제 4회에 걸쳐서 이제 방송을 했잖아요. 네, 저희들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됐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특별기획 시리즈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다시 이제 인사를 드리고 또 가을에 한번 또 저희가 문학기행으로 다시 또 편성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마무리 송 작가님 해주시죠. 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